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진로와 직업선택 제8장 심리검사의 활용 및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 활용 및 실제로서 첫 번째 1절 심리검사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2절 진로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절 진로 개발을 위한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91페이지입니다. 심리검사의 개념입니다. 심리검사에 대한 의미로서는 적성이나 지능, 성격, 흥미, 가치관 등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 도구나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심리검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과 상담 그리고 코칭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로와 적성 관련 심리검사를 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신뢰롭고 타당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관련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검사를 교사나 상담자, 코칭 전문가 등을 위해서 대상자의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심리검사는 라틴어의 테슈툼에서 기인을 하고 금속을 정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텔이 인간의 정신능력도 측정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심리 및 정신적인 능력이나 행동이나 수행의 경량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질문이나 과제를 일관성 있는 양식으로 제시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도구를 일컫게 되었습니다. 심리검사와 유사한 용어로는 심리검사가 다양한 용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자와 연구자들이 내린 심리검사에 대한 정의도 약간 다릅니다. 첫째, 평가는 검사 결과를 사전에 제시한 기준에 기반하여서 결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향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나 면담이나 관찰 등의 이야기를 자료를 이용하여서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단은 의학적인 원인이나 치료 후의 상황 등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책은 192페이지입니다. 심리검사와 이에 대한 측정은 심리적 속성의 수치를 부여하는 원리와 과정 등을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 진로에 있어서 적절한 적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성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차이는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가입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대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은 특성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 차이는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이지 진로 및 적성 관련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진로교육에서 상담이나 코칭 등의 현장에서 관련 심리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어떤 종류의 검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검토한 후에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목적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및 적성 관련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학습자의 진로 관련 역량입니다. 그리고 적성, 흥미, 가치관 등의 수준과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요한 특성을 기준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수준과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자는 학습자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서 진로와 적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자가 진로교육을 받거나 상담 및 코칭 등의 진행 후에 그 결과가 성과를 확인할 때 심리검사가 활용이 됩니다. 즉 진로교육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발견하고 구체화하며 관련 학습에 충실하면서 비전에 대한 수립, 자기이해 및 탐색, 그리고 적성 및 직업 탐색 등 경험과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성취된 바를 객관화하여서 확인할 때 심리검사 결과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의 성취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는 진로교육이나 상담, 코칭 등의 프로그램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결정하여서 준비할 때 문제가 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진로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관계 혹은 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이 바로 진로 장벽인데, 이것은 진로에 대한 개발이나 취업, 진학, 직업생활, 승진 등에 있어서 진로 목표나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내적 장벽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의 장벽이고 외적 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오는 장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로 장벽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데, 이를 진로 관련 심리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합리적인 신념, 왜곡된 정보 처리 등으로 심리적인 무력감이나 자존감 저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검사를 통해서 방해 요인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검사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리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심리검사의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아니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이 된 검증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이 되었다. 그리고 심리검사는 검사를 하는 주체가 피검사자에 대한 특성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해야 할 도움의 요인을 도출하거나 개인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피검사자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여서 자기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특성이나 속성 등을 양적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정보와 수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자, 이 얘기는 피검사자의 특성이나 속성 등에 대해서 양적 수치를 확인하여서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로 관련 검사 결과가 대학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밝힐 목적으로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여서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검사자가 해석을 하여서 진로 목적에 맞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성과 관계 등의 양상을 관찰하여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여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정확한 양적 수치와 점수는 피검사자가 속한 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거나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는 특성과 관계 등의 양상을 관찰하여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넷째, 진로 및 적성 관련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학습자 대상자 성격이나 적응 양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책 194페이지입니다. 적응 양식 등을 파악을 하여서 적절하고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환경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강점으로 인해서 각종 진로 및 적성검사, 흥미검사와 같은 심리검사를 활용하여서 대학이나 기업이나 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선발이나 배치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실제입니다. 심리검사의 시행은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상호관계, 피검사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상태나 심리검사 동기나 성별, 나이, 인종, 성격, 태도 등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피검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의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시행을 하면 좋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나 역량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자신의 특성이나 성향 등에 대해서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로를 결정이나 준비에 고민이 많은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세부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서 특정 기준으로 유형화하거나 구분하여서 진로 교육, 상담 및 코칭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진로 관련 심리검사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진로를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동기와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심리검사에서는 검사자와 피검사자 간의 적절한 관계 형성, 즉 라포 형성이 필요합니다. 라포는 공감대, 상호 신뢰관계 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거나 다양한 행동이나 눈빛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효과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의사소통인데 언어적인 의사소통 및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모두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서로의 행동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여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조나 호흡 등을 맞추는 게이싱 등의 특정 동작이나 행동, 그리고 어조나 호흡 등을 맞추는 페이싱 등의 특정 동작이나 행동, 표정 등을 따라하는 미러링 등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함께 해야 피검사자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피검사자를 위한 심리검사 실시입니다. 심리검사에서는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특성이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자는 성격이나 나이, 성격, 인종, 태도, 검사 전에 피검사자와 아는 사이였는지의 여부 등이 검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검사자가 검사 문항이나 용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절차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표준화된 응답을 준비하고 상황별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기록을 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참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피검사자는 심리검사를 할 때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좌우되어서 긴장하거나 불안할 수 있고 지나친 기대 또는 저항을 할 수 있으므로 피검사자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검사자는 심리검사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한계 및 유의사항 등의 설명을 하면서 피검사자를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피검사자에 있어서 심리검사의 윤리입니다. 학습자를 위한 진로 관련 검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 심리검사를 받기 전에 그 검사의 목적이나 내용, 결과의 사용, 결과를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비밀 보장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이 피검사자라면 인종이나 문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등을 고려해서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심리검사 활용입니다. 진로교육에서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활용을 하는 경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다양한 심리검사 중에서 어떤 검사가 학습자의 진로 개발에 도움이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심리검사가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점은 진로 관련 심리검사의 목적을 살펴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기반하여서 심리검사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검사가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심리검사가 학습자의 해당 역량이나 측면을 검사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는 검사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진로 관련 검사를 해석할 때 주의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 특히 진로 관련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받은 학습자들은 높은 점수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저하되거나 실패할 것으로 왜곡하여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해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점수가 나온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낮은 점수가 나온 경우에는 학습자가 심리검사를 할 때 우울하거나 불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문항을 잘못 이해한 경우나 소음이 있어서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리적 및 환경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해석 및 설명을 해야 합니다. 셋째, 학습자가 선호하는 진로나 적성 또는 직업으로 심리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학습자에게 불일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학습자가 원하는 진로 분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학습자가 실망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심리검사 결과가 최종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검사나 충분한 탐색과 도전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진로 관련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서 학습자를 위해서 추천 직업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 추천 직업 목록이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를 들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수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직업 목록은 한정된 요인만을 고려하여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습자가 선택하는 직업으로 단정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 목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추천 직업들의 공통점을 찾도록 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학습자가 관심 있는 직업을 탐색하거나 유사한 특징이 있는 직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심리검사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나 수련 등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검사자의 특성이나 문제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서 앞으로의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역할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리검사의 결과는 객관성에 근거를 합니다. 심리성의 결과는 객관성에 근거를 하는데 피검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전문가는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해석이 필요하고 명확한 정보를 피검사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서 피검사자의 특성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객관성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소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자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심리검사를 받는 피검사자는 심리검사에 응하고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심리검사를 받은 피검사자는 심리검사에 응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심리검사 점수 또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피검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자 해야 합니다. 넷째, 심리검사의 선정, 실시, 채점 및 해석에 대한 전체 과정은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전 과정에 대해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리검사가 잘못 활용될 수도 있고 왜곡되어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진로검사에 의해 제2절입니다. 진로와 관련 개념입니다. 책은 198페이지입니다. 진로 및 적성의 의미입니다. 진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로 또는 길을 의미합니다. 네, 진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로 또는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삶이 곧 진로라고 볼 수 있고 진로는 우리의 인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진로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생 교육사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타인들의 진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와 마인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나 소질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서 실천 가능한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변화하는 인생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관련 역량과 적성 등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적성은 학습이나 직업 등에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수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기능 등을 비교적 쉽게 학습을 하거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특수한 역량이며 특정한 분야와 관련된 지적 능력과 함께 성향이나 직업적 흥미와 같은 정의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진로 관련 요인 진로 적용성입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직업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 역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학습들을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어떤 개척자, 혁신가, 활동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적응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안에서 직업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 내에서 변화하는 일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준비로는 진로 적응성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로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진로 계획과 준비와 진로 개발에 대한 통찰력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직업 분야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적응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 적응성은 직업 세계를 이해를 하고 진로 계획을 세워서 진로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먼저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즉, 과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현대사회의 학습자에게 필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평생 교육사로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윤택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힘듦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윤택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챕터 8, 8강 시간 1교시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